안녕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권자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미리 보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 및 권리 등에 설정하는 임시 보전 조치입니다. 여기서 가는 임시를 의미하며 본안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 없이도 법원의 결정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압류와 가처분을 설정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아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법 이전을 차단합니다. 채무자가 친인척이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회수를 보장합니다. 최종 판결 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도록 보전하여 승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무의 팁을 드리자면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금전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은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이며 처분 제한 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매를 통한 환가가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나 차용금 반환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포인트는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은 매매가 가능하더라도 매수인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가처분은 금전 외 권리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권리나 법률 관계가 대상이 되며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임시적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점유 이전 금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처분의 포인트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집행권원이 불필요하지만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처분은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에는 중요한 법적 효과가 따릅니다. 첫째, 처분 금지 효과입니다. 가처분의 효과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및 이전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둘째, 환가 가능성 확보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향후 경매를 통한 재산 환가 가능성을 확보하여 채권 회수를 보장합니다. 셋째, 현상 유지 의무입니다. 가처분은 권리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정 행위를 제한하여 분쟁 상태를 고정합니다. 법원의 명령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인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 절차와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정을 내리지만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 제공 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금전 공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 미제공 시 신청이 각하되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 또는 집행관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됩니다. 여기서 담보 제공의 의미는 채권자의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가압류와 가처분이 등기부에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임을 의미하며 해당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 사실상 제한됩니다. 또한 금융권 대출이 불가하며 해당 재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경우 권리 인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상적인 법률 분쟁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 설명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 권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와 집행 취소 방법도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 공탁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여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공탁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성을 심사하여 가압류 집행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며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해방공탁은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부당한 가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압류는 혼동하기 쉽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단계로 집행권원이 불필요하며 임시 보전을 목적으로 재산 동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때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반면 압류는 본안 판결 후 단계로 집행권원이 필수이며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재산 환가를 진행합니다. 즉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핵심 차이를 살펴보면 절차적 단계가 상이하며 법적 요건과 목적, 효과, 집행 시기가 다릅니다. 또한 권리 구제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 전 경고 단계이고 압류는 집행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법적 의미와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첫 단계이자 핵심 수단입니다. 이는 채권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적 도구이며 권리 실현의 핵심이 됩니다.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